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여정을 동시에 떠나보려고 합니다. 흙내운 물씬 풍기는 산길을 걷는 동시에 무려 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여행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은 바로 명문가 거창신 씨 가문의 파란만장한 역사,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은밀하게 지켜온 비밀스러운 약, 말령단입니다. 자, 신발끈 꽉 묶으셨죠?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참소와 유배라는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무려 900년이나 된 정치 명문가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미스터리하죠. 놀랍게도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오를 산 정상, 그리고 가문 대대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알약 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과 몰락,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의학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오를 곳은 바로 거창의 건흥산입니다. 먼저 1단계,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건계정 초입에서 시작할 건데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난 흙길을 밟다 보면 발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주변에 핀 예쁜 봄꽃들 덕분에 벌써부터 힐링되는 기분이죠. 여기서 2단계, 거열산성 갈림길을 지나서 마침내 3단계인 정상 입석 바위에 도달하는 왕복 2시간짜리 아주 완벽한 코스입니다. 참, 오늘 산에 오르기 전에 입구에서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만 챙길게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플로깅 아시죠? 조깅이나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이잖아요. 오늘 이 산행에 플로깅을 접목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화, 그리고 보존이라는 테마 때문이에요. 이 산길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900년 동안 가문의 정신과 의학을 맑게 정화하고 보존해온 거창신 씨의 역사랑 진짜 완벽하게 겹쳐지거든요. 자, 천천히 흙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시계는 고려시대로 훌쩍 돌아갑니다. 1075년 송나라 사신이었던 신수라는 분이 고려에 오게 되는데요. 이분 그냥 평범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학식은 물론이고 당시 선진 의학 지식까지 꿰뚫고 있던 엘리트였죠. 결국 고려의 귀화해서 거창 신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고종 때 몽골 침입에 맞서 죽도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신지평 장군을 거쳐서 그의 아들 신성이 마침내 개경을 떠나 이곳 거창에 딱 터를 잡게 됩니다. 영남을 대표하는 사족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죠. 일부 가파른 오르막, 왕실 혼맥과 피해 몰락입니다. 이제 산길이 슬슬 가팔라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거창신 씨 가문도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조선시대에 이 가문은 왕실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깊은 혼맥을 맺거든요. 세조의 장남인 덕종의 후궁부터 명종의 후궁, 그리고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연산군의 정비, 패비신 씨, 중종의 정비, 단경왕후까지. 당시 거창신 씨가 조선 왕실 조정의 중심에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지 딱 보여주죠. 말 그대로 권력의 정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도 정상이 높을수록 내리막이 가파른 법이잖아요. 1506년에 그 유명한 중종반정이 터집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신수군은 진짜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요. 내부가 폭군 연산군이고 사위가 반정으로 왕이 될 중종이었으니까요. 반정 세력은 당연히 사위 편에 서라고 압박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반정이 성공한 뒤 신수군과 그 형제들은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딸인 단경왕후마저 폐위되는 비운을 겪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후손들의 아주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가문 후손이신 신두범 씨는 이렇게 뚝심 있게 말씀하십니다. 신수군의 선택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의군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유교적인 지조와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거죠. 정말 뼈대 있는 선언 아닙니까? 이 비극적인 몰락과 관련해서 거창 지역에 진짜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거창 양평리 들판에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대한 음석이라는 돌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문을 질투한 어떤 노승이 저 돌을 깨버리면 가문이 더 잘 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돌을 깨자마자 거짓말처럼 중종반정의 피바람에 휘말리면서
가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얄궂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 신종옥 씨가 사제를 털어서 이 깨진 음석을 다시 복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선조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후손들의 그 간절한 마음 느껴지시나요? 2부 쉼터 비밀의 영약 말령단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지나서 드디어 중간 쉼터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땀 좀 식히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두 개의 만령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몸의 병을 고치는 의학 비방인 알약 만령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조시대의 무려 95세, 그러니까 천수를 누린 신수혜라는 분이 자신의 장수를 기리며 쌓아올린 영적인 재단 만령단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장수, 이 두 마리 토끼를 가문이 어떻게 동시에 쫓고 지켜왔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900년 동안 집안 비밀로 꽁꽁 숨겨져 내려온 이 치유의 약, 말령단은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이 약은 우리 몸속에 꽉 막힌 나쁜 피, 즉 어혈을 싹 풀어줘서 기혈순환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뇌졸중이라고 하죠.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긋지긋한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아서 요즘 시대의 건강관리 비법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만 가지 병을 다스리는 신령스러운 약인 셈이죠. 그런데 이 말령단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천호, 초, 마황, 거기다가 무려 전갈까지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약효가 엄청나게 세고 심지어 치명적인 독성까지 뿜고 있는 맹독성 약재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령단이 동네 한의원에서 흔히 지어먹는 그런 평범한 보약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예 건드릴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하면서도 위대한 약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무서운 독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의 명약으로 바꾼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문 고유의 엄격하고 아주 과학적인 법제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술이나 식초를 써서 독성을 쫙 빼내는 정화된 게, 불의 기운을 빌려 약의 성질을 확 바꿔버리는 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맞춰서 약재들이 최고의 시너지를 내도록 정해진 시간에 딱 섞어주는 배합까지. 맹독을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야말로 거창신씨 가문이 지켜온 최고의 과학기술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선비들, 즉 사림학자들에게 이 약을 만드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의, 즉 유교적 가르침을 의술로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유교의 가장 핵심 가치인 어질인, 이 인을 실천하는 가장 거룩하고 도덕적인 의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령단은 단순한 알약 하나가 아니라 가문이 지역사회 전체를 향해 베풀었던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한 전통이 옛날 역사책 속에만 남아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 전승자 신병권 씨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이분은 수백 년 전 고문원에 적힌 기록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까다로운 법제 방식을 하나하나 집대성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령단의 명맥을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끈질긴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한국 전통의학의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엄청난 학술적 가치까지 재조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정치가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이 비밀스러운 처방전이 끊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18세기에 보여준 탁월한 생존 전력 덕분이었습니다. 1728년 무신난이 터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을 때 가문의 학자였던 신수이는 도암 이재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정치적 노선을 남인에서 노론으로 아주 유연하게 갈아탑니다. 이 전략적인 선택,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덕분에 거창신씨 가문은 관직도 유지하고 가문의 학문적, 의학적 명맥도 아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3부, 드디어 정상, 입석과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자, 쉼터를 지나서 드디어 산 정상에 딱 올라섰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쫙 깔리는 건흥산 꼭대기, 그리고 기기묘묘하게 솟아있는 저 입석 바위들의 장관이 보이시나요? 정상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까 입구부터 주워온 쓰레기 봉투를 한번 꽉 묶어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남긴 이 멋진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거죠. 산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900년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
둘 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늘 땀 흘리며 실천한 이 작은 플로깅이 역사의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신념을 맑게 지켜낸 가문의 위대한 정신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어느덧 땀도 다 식었고 이제 천천히 하산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길을 오르면서 900년이라는 기나긴 흥망성쇠 속에서도 꼿꼿하게 충절을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말령단을 남긴 명문가 거창신 씨의 발자취를 다큐멘터리처럼 쫙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 만들어지는데 9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그것을 내일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 깊은 여운을 마음에 잘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